전체를 덮고 있다. 이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고 전체를 덮고 있으면 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받게 해주는 연금형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근린생활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26개 다니는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현장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이제 지하파고 지하에 버림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골조가 1층, 2층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골조가 되는 그 과정을 하나를 얘기해 드린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청동기 뭐 이런 거, 그 칼 같은 거 만드는 거 거푸집에 이렇게 칼 모양으로 도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쇳물 부으면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게 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을 갈아가지고 건물을, 이런 콘크리트 건물,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거랑 사방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근데 여기에는 철심이 박혀 있죠. 철근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요. 굳을 때까지 며칠 있다가 요걸 겉을 빼면 얘가 안에 철근이 박혀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 되는 거죠.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 6층 건물, 뭐 10층 건물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층은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 라인이 뭐냐면 나무판이 이 크기로 붙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나무판이. 그리고 나무판이 또 위에 크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판 2개를 붙이고 위에 또 뭐 또 하나 있었죠. T자 같은 거. 그걸 짧은 거, 그리고 붙여가지고 전체를 묶는 거예요. 안 움직이게.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리고 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제 1층은 그 콘크리트가 마르는 과정을 양생이라고 하는데, 1층 기둥이랑 1층 천정, 2층 바닥 은 지금 양생이 돼서 뗀 거고, 위에 보면 판이 막 나무판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사이에 지금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말리는 과정 중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최종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또 하나 벽이 여기저기 있을 텐데, 그 벽 사이로는 철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관도 들어가요. 우리가 상하수, 이게 수도 틀면 물 나오고, 우리가 벽이 물 내리면, 아니면 세면대에서 물 내려가면 그 물 내려가는 관이 그 벽을 통해서 간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선,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편의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수도가 노후돼서 그거를 교체를 한다. 어떻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아파트 녹물 나오는데 그대로 쓰는 이유 뭐겠어요? 그거 다 뜯어야 돼요. 그럼 사건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못 고치는 거예요. 샤워기 끝에 뭐 녹물 걸르는 필터를 해놓고 쓰고 그렇게 하는, 이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거 배관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 배관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람으로 치면 혈관을 바꾸는 거예요. 혈관을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피는 바꿀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얘는 지금 2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보통 한 개 층에 한 2달 정도 전체가 다 지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5층짜리 건물은 짧으면 뭐 4, 5개월, 5, 6개월? 길게는 뭐 7, 8개월? 근데 이제 건물에 따라서 아주 공을 많이 들이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 공을 들인다는 게 뭐 디자인이 특이한 것도 있고, 자재가 예를 들어서 예민한 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업계 용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대나우시.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하여간 업계에서 써요. 대나우시 한다고 하거든요. 했던 거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 다시 해. 이걸 대나우시라고 하거든요. 대나우시 많이 하면 이제 공기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공사는 한 번에 제대로 딱딱딱 하는 게 중요해요. 블럭을 하나하나 쌌는데 맨 밑에 거 뭔가 하나 잘못됐어요. 그럼 올라가다가 이빨이 안 맞으면 이거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짓다가 보면 변경돼야 될 게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건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창을 뭐 없애달라기도 하고, 콘센트 위치를 바꿔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배관을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옮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어놓기 전에, 뭐 타일이나 아니면 외부 그 마감을 다 해놓기 전에는 그래도 가능해요. 그래도 수월해요. 근데 다 외관을 해놓고 나서 하려면은 그때는 늦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세입자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를 들어서 그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분으로 좀 더 해놓으면, 생각해가지고 세입자들 들어왔을 때 여기에 뭘 하는 게 좋겠다는 걸 구성해서 해놓으면 향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쓰기가 편하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기 편하다고 했어요. 이 건물은 최종적으로 누가 편해야 돼요? 들어와서 세입자로 쓰는 사람들이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건물 지어놓고 나 이런 건물 갖고 있어 멋있지? 이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쓰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야 이 건물이 한번 들어오면 오래 쓰고 있는 세입자가 나와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어디 예를 들어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물 시원한 거 주고 주문 뭐 해드릴까요? 아 이거 물 쓰고 손 닦으세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기분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 음식 맛이 좀 떨어져도 아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먹는데 갔는데 온척만척하고 그리고 줬는데 물도 미지근해요. 그러면 여기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뭐 공사하려고 했는데 뭐가 딱딱딱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거기 계속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들어온 사람이 제일 좋게 해주는 게 건물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위치 배정하고 지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빈틈없이 해줬을 때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처음 결정하기도 그게 쉽고 그러니까 이전에 최근에 준공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됐던 게 그때 그 건물도 임대가 금방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애초에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조정이 없이 진행이 됐어요. 그게 그 사람이 건물을 임대하려고 수십 개를 봤대요. 강남에서. 그 이름만 말하면 아는 연예인이 임대가 지금 들어왔는데 근데 그것도 수십 개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해놓은 금액에서 거의 조정 없이 진행이 됐어요. 물론 좀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준 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건물 내용이 좋아야 되고 구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건 다 할 수 없지만 겉 모형이나 이런 것들도 이쁘게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분이 가만히 안 되고 근생 건물 같은 경우 짓다 보면 물론 근생뿐만 아니라 주거형 건물도 똑같아요. 고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을 때 정말 우량한 건물이 되는 거지 그런 건물 실제로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 이쁜데 지어놓으니까 6개월 동안 공실인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 더 긴 경우도 봤어요. 공실이 오래된 경우. 들어가서 보니까 그럴 이유를 알아요. 아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건물은 처음 건물 짓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겉에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술품처럼 해놨어요. 어디 가서 상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술품은 집에 걸어놓고 내가 감상하는 거지 다른 사람 쓰라고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쓰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구조나 아니면 안에 예를 들어서 배선이나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화장실 위치나 이런 것들이 돼줘야 임대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꼭 반드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건물 짓는 분들. 그리고 이 현장을 보시면 자 솔직히 그냥 얘기할게요. 저희 현장이긴 하지만 정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리를 진짜 확실하게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저쪽 끝은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공사 현장 정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건물만 잘 나오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방 지저분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방 깨끗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떤 게 더 그 공부할 여건이 잘 되냐 이거죠. 도움이 되냐 이거죠. 깨끗한 게 훨씬 도움돼요. 공사 현장도 어떤 때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공사 현장 보면 진짜 엉망하고도 진창인 데가 있어요. 그 현장 소장님의 마인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건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하면서 겪은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되는 현장 치고 공사가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되는 거 못 봤어요. 여기가 지금 덜 돼 있긴 해요. 제 현장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 뒤에 저렇게 깔끔하게 된 거는 제가 깔끔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맨 안쪽에 보면. 근데 이 앞에는 정리가 덜 됐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아 이거 좀 정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에 와서 또 확인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여기도 제가 생각했을 때 100%의 정리라고 치면 한 80% 됐다고 생각해요. 80% 정리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여기도 어떤 현장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게 잘 된 상황이기도 해요. 개판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잘 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 좀 완전히 깔끔하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뭐 찾기도 쉽고 시간도 절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도 똑같아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뭐 꺼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자재를 옮기거나 이럴 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은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하 1층, 1층, 2층, 3층, 5층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7월 중순인데 8, 9, 10, 11월? 뭐 올해 안에는 무조건 다 지어지고 한 4개월 내외면은
준공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진행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음번에 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다 지어지고 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그 공사 기간 중에 네. 지하를 팔수록 그 볼더레 같은 게 나오면은 네.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사 기간이 얼마나 들어나요? 아, 그게 이제 돌도 재밌게 비유를 들어준다면 도라이도 많이 도라이가 있고 적당히 도라이가 있잖아요. 돌도 강력한 돌이 있고 약한 돌이 있어요. 이제 돌 중에는 청암이라는 게 제일 단단해서 그건 깨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 깨는 기계도 시끄럽게 깨는 기계가 있고 소리가 작게 깨는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돌을 정을 놓고 망치로 쳐서 깨는 기계가 있고 드릴로 뚫어서 갈가서 깨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갈가서 깨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때리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깎는 기계가 훨씬 더 비싸요. 그냥 쉬운 예로 정이랑 망치면 돌 깰 수 있지만 이건 드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릴이 더 비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가 더 비싸요. 얘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어떤 돌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돌이 청암이 나왔다. 그러면 청암 사이즈 부지가 이만한데 돌이 전체를 덮고 있다. 이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고 전체를 덮고 있으면 일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기역 니은자를 이렇게 깨야 되는데, 이거 대지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데 100평 다 지하를 판다. 근데 한 3분의 1 정도가 청암이다. 그냥 한 달은 뭐 기본 더 걸린다고 봐야죠. 비용도 그게 지하 그 정도 되면 몇 천씩은 더 나와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매일 깰 수가 있냐. 주위에서 이제 시끄럽다가 난리가 나면은 뭐 구청에서 나오고 소음 측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민원 합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날 하루 이틀은 했다가 그게 또 소음 데시벨이 높아지면은 뭐 공사에 하루 멈췄다가 뭐 이틀 멈췄다가 그 뒤에 벌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사할 때 돌 만나면 진짜 큰일이구나. 돌을 만나도요, 공사는 다 돼요.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고 애간장이 녹죠. 잠실에 가면은 100 몇 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 지하 몇 층 받겠어요. 그런 시대예요. 우주를 가는 시대예요. 안 되는 건 없지만 시간과 노력과 애간장에 녹는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